자, 81페이지 점유 보호 청구권이죠. 먼저 점유의 회수, 그래요. 이건 점유물 반환 청구권. 다른 말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점유를 회수한다는 얘기는 반환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반환 청구권인데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 동그라미 쳐야 돼. 침탈을 당한 때. 자, 침탈인지 여부는 강제로 뺏겨야 침탈이라 그랬죠. 그리고 침탈 여부를 따질 때는 현장에 있는 애만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점유 보조 관계에 있어서는 누굴 기준으로? 현장의 점유 보조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침탈 동그라미 치세요.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못한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법조문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제1항에 보니까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물건의 반환, 목적물 반환 및 모두 한다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있네. 그죠? 원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법률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죠. 우리 뒤에 가면 소유권에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요. 우리 물권적 청구권 할 때 물권적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유의 침탈을 당했으니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래서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목적물 반환 청구를 점유의 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해를 제거해야 점유를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점유 보유.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거는. 그다음에 방해 예방은 방해를 예방해야 안전하게 지킬 거 아니야. 그게 점유의 보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말은 점유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침탈이 있어야 된다고. 침탈 후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죠. 침탈 후 1년 이내라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여기에는 무슨 규정이 가지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죠.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고 침탈 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점유 뭐요? 침탈.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인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의 포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점유를 뭐 당했을 때, 침탈 당했을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고 돼 있죠. 요 내용 침일선 손배 해보세요. 자, 여기는 이게 나와. 침일선 손배. 아시겠죠?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서 배웠어요.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있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가 시험에 나온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에 나오면 침일선 손배 이게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 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뺏기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비유해줘서 팔 꺾여가면서 뺏기는 것만 침탈이에요. 팔 꺾이지 않았대. 사기에 의해서 건물을 명도해줬대요. 사기당해서 명도해줄 때는 뭐였었어? 배프였지 배프? 아우 내 친구 좋은 애야. 그러면서 소주 사줘가면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 임차인의 무단 점유는 뭐지? 임대인 동의 없이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차인이 전대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의 무단 처분이 있었다면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할지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간접점유에서 봤어요. 그거 2개 줄쳐놓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해. 기억에 줄쳐주세요. 간접점유자가 반환 청구할 때는 나한테 바로 내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자기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는 간접 점유자가 나에게 직접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 앞에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2번째 줄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래 내용은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제척기간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제척기간은 1년이라 그랬잖아. 1년. 1년입니다. 1년의 니은 줄치입니다. 그래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제척기간 내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다. 그래. 어떤 분이 소송 제기하는 출소기간이라는 걸 제대로 기억 안 하시고 교도소에 갔다 와야 되는 기간이냐고. 그 출소 맞죠? 그것도? 평상시에 직업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점유의 보유 나오죠?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점유자의 점유에 방해를 받은 때는 그 제거 및 손해배상. 그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또 손배 들어가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것도 1년이죠? 거기는 방해 종료일 그걸 줄쳐야 돼요. 방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대요. 그러면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종료된 날이야.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된 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긴 특별한 건 뭐가 있어? 공사가 있잖아. 공사. 그렇죠? 공사로 인한 때는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았대요. 그럼 착수 1년이 됐대. 겁나게 크게 지었겠죠. 1년 동안 공사했으면 우리는 한 층이 얼마 만에 올라가요? 일주일 내지 일주일 반이면 한 층 올라가죠. 그럼 우리 1년이 몇 주인데 52개 주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40층은 올라갔겠네. 1년 지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걸 점유 침탈 당했다고 점유 방해받았다고 철거하라 그런다고? 이건 안 되는 거고 또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라는 얘기는 이거야. 방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방해가 종료됐다고. 그때부터 몇 년이라고? 1년. 그럼 요 기간에만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는 있는데 방해가 끝나고 최장 1년 이내까지만 하라고. 아시겠죠? 종료될 때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해가 시작이 되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최장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거지 요 날에만 행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요 때도 이거 뭐 해야 되죠? 소송해야 되는 제척 기간이에요. 출소 기간이면서. 아시겠죠? 다만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공사를 일때 공사만 그래 공사만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1년 되기 전이라도 이미 완성이 됐대요. 그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점유의 보존 있죠. 보존.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인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동그라미 쳐야 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방해 예방 인하라고 하나 나온다고요. 인하. 또는 대신 뭐요? 인하.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대신 뭐요? 인하.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죠. 목적물 반환 청구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방해 제거 청구는 공사 하나 중요한 거고 방해 예방 청구는 뭐죠? 또는 인하.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또는 그거 좀 동그라미 쳐놓고 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땐 똑같다는 얘기죠.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완성된 때는 방해 예방 청구하지 못한다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침, 일선, 손배, 공사, 인하. 해보세요. 시작. 여기에 집중하시면 이건 맞는 거야. 나오면. 침일선, 손배, 공사, 인하.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틀 집어넣어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자주는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면 침탈 이거 있죠? 침탈 이거 그 다음에 공사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좀 나오는 편이야.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주로 답이 그렇게 나온다. 침탈이 뭐냐라고 하는 의미 있었잖아요. 요거 가지고 좀 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가 있죠. 자,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기인한 소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를 재판하지 못한다. 즉 점유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거나 본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대요. 그럼 반대소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권이 있는 줄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권이 없더라는 얘기야. 그 졌어요. 졌으면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고, 점유에 관한 소가 제기가 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따져야지 본권 갖고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갑이 을과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이게 을이 임차이냐?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임차인 을이 샀어. 이걸 갑으로부터 매수했다고. 근데 임대차 기간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몇 년 있다 해준다고? 2년 있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끝나고 2년 있다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래. 그럼 이제 을은 좋다고 했겠죠. 그 대신 계속 점유하기로 한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나중에 해주기로 하고 목적물 인도는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 지금 을의 점유는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이때부터 자주점이죠. 그래요. 그리고 임대차가 끝난 거야. 임대차가 끝났는데 나중에 요때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 을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니 갑이 점유를 침탈해버렸다고. 그래서 갑이 다시 점유하고 있어요. 임대차 끝났잖아 이러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돈 다 받았으면서 요놈의 짜식이 그냥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을이 갑한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목적물 돌려달라고. 그럼 목적물 돌려달라고 하면서 착각을 했던 거지. 아직 점유권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저 소유권 저 취득했어 못했어요? 못했어요. 임대차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 임대차 끝났잖아 지금. 요게 임대차가 여기까지라니까. 임대차 끝났죠? 그러면 사용수익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잖아요. 근데 착각해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알고, 소유권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잖아.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어요. 이겨져. 지지. 본권 없잖아 아직. 그러면 임대차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이겨져요. 지지. 임차권 없잖아요. 그래.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임차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어도 사용수익권도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졌어요. 패소했다고. 패소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거야? 점유권이 있었잖아. 점유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뭘 가지고 행사하면 되는 거죠?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했으면 점유권이 있는지 점유가 침탈됐는지만 가지고 따져야지, 이걸 가지고 본권으로 가지고 따지면 갑이 또 이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줬으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점유에 관한 소는, 점유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고, 점유에 관한 소가 제기가 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본권을 이유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을한테 돌려주란 얘기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 을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얌체짓 한 거죠? 나쁜 놈의 스키지. 러시아 사람이지 나쁜 놈의 스키. 욕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의미 아시겠죠?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83페이지 보면 우리 25의 기출문제 나오죠. 옳지 않은 거요. 옳지 않은 거. 부동산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 자주점유로 추정이 됩니까? 자, 물건의 주체는 인이라 그랬잖아. 인. 그 인은 자연인, 법인. 그때 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해요? 다 된다 그랬잖아. 물건의 주체가 되는 건 이인이잖아. 이인. 그 이인은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중에 공법인, 사법인 다 되고 비법인 사단도 되고 그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자주점유 마찬가지지. 여기서 법인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민법상 특별 취급되는 거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면 민법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민법 제1조에서 첫날 배웠지. 첫날. 총칙 맨 앞에 있어요. 하도 오래되긴 오래됐다. 그죠? 잊어버릴 때도 되긴 됐다. 예. 이해되셨죠? 자, 매매로 인해서 점유 승계가 있었대. 이건 특정 승계요? 아니면 포괄 승계요? 특정 승계지.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래요. 그럼 현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그럼 전 점유자의 점유 포함 안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주가 될 수 있죠? 자주점유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며. 자기 것만 주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점유자는 스스로 자기의 점유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대요. 그럼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요? 원래부터 입증 책임 없었거든. 그 다음에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지 여부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소유권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따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했을 거 아니냐고. 그죠? 도둑놈은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었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나중에 잡혀서 징역을 살든 안 살든 관계없이 일단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으니까 훔쳐간 거 아니겠어요? 예. 이해되셨죠? 헷갈리는 거 있어도 우리 1번에서 그냥 바로 뜨잖아. 근데 이거 틀리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괜히 국가가 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일반 법인으로 보는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건 행정법 영역이라고. 사적 거래에 있어서 재산거래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취급이 돼요. 민법에서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력구제 이거 보이시죠? 자력구제 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이 침탈하는 행위를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누가 막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점원이 가게 지키고 있는데 초딩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한 놈 잡으면 다른 놈이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샷다 닫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샷다 닫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유물이 침탈됐대. 일단 침탈됐대요.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가 뭐야? 가능한 한 빨리요. 직시가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되찾을 수 있고, 동산일 때는 가지고 튄다 그런 얘기죠. 동산일 때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이를 뺏어올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 같은데 심각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답이 나와. 거기 자력구제의 주체가 누구요? 주체 직접 점유자,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자는 현장에 있는 애요, 없는 애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상대방은 누굴까? 현장에서 침탈 또는 방해하는 자, 그 승계인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준점이 특별히 볼 거 없어요. 자,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와? 소유권 나오죠? 자, 90페이지 보세요. 소유권 일반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본 내용 나올 거야. 소유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포괄해서 소유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인 거야. 소유권은 어디에만 성립하냐면 물건에만 성립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 사용, 수익, 처분권.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 벤츠라 그럴까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뒤집은 거야. 벤츠 뒤집혔죠? 자, 그래 물건이 물건. 일정한 권리 후에는 소유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소유할 수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잖아, 권리. 물건이 아니고. 아니야.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지만 소유한단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안 그래요. 32평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요. 24평 아파트 분양권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는 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211조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소유, 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사용, 수익, 처분권을 포함하다 보니까 처분권은 뭐야?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사용, 수익권은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잖아요. 물건의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건에 대해서 교환 가치와 이용 가치를 빼면 남는 가치 없어요. 전면적 지배권이고, 그래서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완전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래서 소유권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 근데 소멸시효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소, 등청.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소유권은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공이지 공. 잘 튀겠죠? 그래도 되는 거고,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는 교환 가치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양도 다른 사람에게 설정했다가 끝나면 다시 늘어나잖아. 그러면 교환 가치 제3자에게 설정해 주면 남은 거 2개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소멸하게 되면 또 3개가 되잖아. 이용 가치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권리 하나만 남았죠. 그러다가 전세권 끝나면 다시 늘어나잖아.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소유권은 절대적 지배권이니까 모두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다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내용상 특제를 보면 전면성 있죠. 전면성 보이세요? 전면성, 그 다음에 탄력성 보이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뒤에 안 읽어도 관계없죠? 탄력성, 그 다음에 양도성 보이시죠? 양도성. 그리고 거기 또 줄쳐야 될 건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그래서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 이거 우리 물건이라고 배웠잖아.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지. 물건이라며 그게.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꼭 소유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막 팍팍 들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잘 들려요. 여러분이 나오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한다 그래, 보유한다 그래?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그런데 소유권의 내용과 사용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지. 근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랬어요? 물건. 그러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의 종류는 우리 총칙에서 배웠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부동산과 동산이잖아.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했죠.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물건,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토지요, 토지. 그죠? 토지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고. 물건의 종류는 몇 개밖에 없어. 딱 2개.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야. 그 부동산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물종물, 이익을 어떻게 창설해내느냐에 따라서 원물 과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그럼 뭐 나오는 거야? 또 4대1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이게 다 토지거든, 이게. 그럼 이거 다 토지인데 4대1 거꾸로 했네. 흥분해서 그러잖아, 지금. 4대1이지 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다 여기까지가 다 토지인데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건 그럼 없느냐? 이때는 거지. 건물 RCW. 그쵸?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또 해야 돼. 이거 입 아프 죽겠네, 잘못하면. 그쵸? 입술 부르트겠다 하도 많이 해갖고.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거기 건물,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연석은 토지의 일부분이죠? 일부분, 자연석. 그 자연석이 뭐예요? 돌 같은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좀 깎아놓으면 멋진 색깔 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그냥 자연석이라고 하는 거야. 돌들. 또 뭐 있어요? 온천수. 우리 맨날 총칙에서는 온천수 나오고, 여기서는 자연석 나오고. 거기도 자연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대1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무조건 토지의 일부요, 일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자연석을 캐내서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거야. 석불 만들었대, 석불. 그럼 가공이라고 하는 외력이 가해졌잖아요. 그럼 그땐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지. 자연석 자체로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석 등의 두 번째 줄, 임야 내에 자연석을 조각해서 석불을 만들었대요. 그럼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연석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지 석불로 안 나와. 왜냐하면 기독교계에서 또 통성기도하고 난리 난다고. 그죠? 통성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서 안 돼. 자, 그다음에 토지가 포락했다는 얘기는요. 토지가 다 강에 묻혔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포락해서 없어지는 거야. 이제 요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줄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듣고만 가요, 그냥. 이렇게 이제 물길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길이 쭉 잡혀 있대요. 물이 흐르겠죠, 이렇게. 여기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물이라는 게 여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깎아 먹잖아, 이렇게. 그죠? 이 깎아 먹어요. 저 위에서도 깎인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물길이 잡힌다고, 이렇게. 여기 잡히죠. 이걸 뭐라 그래? 삼각조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이런 게. 여기가 물길이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여기는 땅에 깎아져서 없어졌잖아. 여기는 땅이 새로 생겼죠.
이런 거야. 요걸 포락했다고 하는 거야.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먹는다고 얘기해요. 개 먹는다고. 조금씩 비벼갖고 없어지는 거 있잖아. 이걸 개 먹는다고 얘기한다고. 처음 들어요? 개 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들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미숫가루 타주면서 잘 개라 그러지. 에? 뭘 알면서 맨날 모른대. 하여튼 뭐 물어보면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모른다고 하는 거야. 잘 개는 게 잘 비비란 얘기잖아. 이게 비벼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물로 계속 비벼서 없어지잖아. 오랜 짧은 기간일까 오랜 기간일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어지는 걸 포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연현상이잖아. 물길이 이렇게 잡혀버렸는데 어느 날 와갖고 내 땅!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다가 성토에서 길을 막았다. 그럼 여기 물난리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토가 금지가 된다고.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홍수가 나갖고 순간적으로 잠겼다는 거지. 그럼 그건 다시 성토에서 회복할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성토에서 회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있으면 수시로 가봐야 돼. 그렇죠? 몇십 년 만에 갔더니 땅이 어라? 이만했던 땅이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만 하나 보시면 토지가 포락해서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종전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하고 그 포락한 토지가 다시 성토돼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소유권의 경계야.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현장에 가면 담장이 쌓여있기도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그래서 항상 건물 같은 거 질 때는 토지 측량을 다시 하는 거야. 현실 경계 말고 지적 공부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거 한 줄만 줄쳐 놓으세요.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 등의 지적 공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있죠. 요거 하나 줄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상린관계 보이시죠?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뭐 특별히 제가 줄 안 쳐주니까 그냥 자 보세요. 이렇게 인접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이. 그럼 여기 지금 갑소유 토지고 이거 울소유 토지야. 그럼 자기 소유 토지에서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야. 이 갑이 참견할 수 있나요? 없죠. 갑도 자기 소유 토지 범위, 소유권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한다고 자유롭게 사용해. 반사회적 행위하는 것도 아니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야? 종일 노래 부른대 여기서. 그냥 아가가가가가가 그러고, 아니 여기서 하지 왜 경계선에 와서 난리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낮에 한대. 낮에 하는 거 어쩔 수 없겠지. 아주 새벽 2시만 되면 이런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붙어서 했다. 그것도 낮에 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했다? 밤에 했다. 그럼 그건 하지 말아야지.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얘 잠 못 자. 잠 못 잘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불법 행위만 아니면, 반사회적 행위만 아니면 사용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용으로 인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면 이거는 제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하되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이런 걸 상린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양쪽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정해놨지만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관습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관습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습 또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린관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의토지통행권이거든.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여기 이제 공로야, 공로. 공로가 있고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고 D 토지가 있는데 A 토지하고 B 토지, D 토지는 공로에 접했죠. 바로 공로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C 토지는 인접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가 없죠. 이때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빠르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는 게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야. 여기서 B 토지 소유자는 에이씨 내 땅 통행하고 지랄이야 이럴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럴 수 없는 거야.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B 토지 사용하면서 공짜로 가야 돼? 아니면 돈 줘야 돼? 대가를 보상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유상이란 얘기야. 유상. 아시겠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유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야. C 토지를 위한 통로가 없거나 또는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공로에 출입은 하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 우리 보통 맹지라고 하죠. 맹지. 이거 맹지는 부동산 학에서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 포위지. 포위지. 포위됐다. 격이 있잖아. 벌써 맹지가 뭐요? 무슨 지? 포위지. 아시겠어요? 아, 얼마나 안 나는 뭐 홀딱 반한다니까. 용어 자체가 품격이 다 있어요. 벌써. 그래서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근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도 있어. 공짜로. 어떤 경우냐면 이 B 토지하고 C 토지가 한 필지 토지였었다고. 근데 분할을 해버린 거야. 분할해서 포위지가 됐죠. 그러면 인접 토지 통행할 수 있고 이거는 공짜로 통행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둘 다 갑소유 토지였단 말이지. 근데 갑이 이걸 을에게 팔았다는 거야. 지 땅 같으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걸 일부 양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이죠.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로 인하여 포위지가 된 때는 그 일부 양도 또는 그 기타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뭐죠?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할 때 그래서 분할 또는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갑소유 토지였다가 갑이 이걸 을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얘네들 사이에는 무상인 거야. 근데 이게 A한테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아니죠? 그러면 이건 또 다시 유상으로 바뀌는 거고 A가 안 바뀌고 이쪽에 B가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예요. B가 바뀌었어도 다시 유상으로 바뀌는 거고 뭐 둘 다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죠. 이때 우리 민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다녀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판례 몇 개 봐야 되는데 우리 책으로 갈게요. 주의 토지 통행권. 그래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유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유상이란 뜻입니다. 근데 220조에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뭔다?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부 양도, 일부 분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이제 판례 보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떤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즉 포위가 돼서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실제 통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통로 없는 거나 똑같죠. 통로가 있긴 있어. 근데 여기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된대. 일로 가면 12초, 일로 가면 1시간 20분. 이게 통로요? 그리고 이거 낮에도 후레시켜 갖고 다닌대. 낮에도. 갈 일이 있긴 있겠는데. 은밀한 눈빛을 가지고, 그죠?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건 통로로서 기능 못할 때도 이건 통로 없는 거하고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예요.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을 때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여기 지금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난 통로가 있다고, 이렇게 통로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가서 큰 길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맨날 가야 되는 자리는 여기야, 여기. 여기 갔다가 차가 일로 못 오잖아, 지금. 차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유턴해 갖고 와야 되죠. 이렇게 돼 있대. 바로 못 나가고.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리로 가는 건 괜찮은데 일로 올 때 차가 겁나게 막힌다는 거야. 그럼 가장 좋은 건 어떻게? 이렇게 갖고 바로 가면 가장 좋잖아. 이미 통로가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땐 지역권을 설정하든지 해야지 주의 토지 통행권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 통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인정범위, 그래. 인정범위 동그라미 2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돼요. 장차의 이용 상황, 즉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 땅이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느냐야. 현재 이 땅이 나대지래, 나대지. 나대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주의 토지 통행을 하되 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 60cm 정도요.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폭. 이게 주택이 있는 건부지라는 거야. 그럼 몇 메타? 3m 정도. 여기에 상업용 건물이 있대요. 그럼 왕복 6m 정도. 차 2대 교용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다가 철거됐대. 그럼 어떻게? 다시 60cm. 그러다가 건물 지었대, 주택으로. 그럼 몇 메타? 3m. 계속 바뀐다는 얘기야. 고정된 게 아니라. 아시겠죠? 현재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다가 두 번째 판례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진 통행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거는 이제 다음 과정에 보기로 하고, 주의 토지 통행에 따른 손해보상 있죠? 네, 그거 볼게요. 자,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 사용권, 무상이잖아. 무상은 직접 분할,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에요.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서는 다시 정해야 되고,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좀 가봐고 우리 주의 토지 통행권의 직접 양도 또는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야.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가
갑하고 을이요. 그럼 무상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통행하고 있는데 얘가 병에게 공사를 시켰어. 공사시켜서 여기다가 이거 좀 하나 지어줘 라고 했던 거라. 갑이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아, 지금은 60cm 다녔는데 건물 지으면 3m 다닐 거 아니냐고. 기분 되게 나쁘죠. 거기다가 내가 을한테 다니라 그랬지 병한테 다니라 그런 건 아니잖아. 병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을을 대신해서 통행하고 있는 거잖아. 허락을 받아서. 그럼 얘가 무상이면 얘도 무상이지. 근데 갑이 주장한 건 뭐야? 나는 얘하고 거래한 적이 없다. 일부 양도 일부 분할에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지 얘가 다니는 것까지 허용해 준 적이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판례는 얘는 지금 누구 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요? 을의 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했고 거기 나중에 인지사용권, 생활방해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있죠? 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네. 자, 96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